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컨디션 좀 괜찮으신가요? 네네. 사실 저는 FOMC 회의가 있는 날에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밤사이에 증시까지 빠졌으면 좀 마음이 아플 뻔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증시도 좀 올라줘가지고 기분이 괜찮거든요. 자,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예상한 매파입니다. 어쨌든 FOMC 회의도 잘 끝이 났는데 주요 포인트들은 어디에 있더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사실 기준금리 경로라는 부분이 계속 내년 시장까지도 생각을 함에 있어서 좀 고민하는 포인트였는데 일단 이번 FOMC는 키워드는 예상한 매파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화적으로 읽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완화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25일P 인하 일단은 나왔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번 FOMC를 앞두고 많이 좀 언급이 됐던 게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분열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하에서도 반대하는 위원의 수가 많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예상했던 게 이제 2명에서 5명 정도까지 반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2명의 반대 그리고 1명 미란이 50bp 인하를 주장을 했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상당히 좀 적은 수의 반대표가 나왔다라고 좀 읽혀져서 일단 완화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제 단기채 매입에 대한 부분 역시도 좀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재무부에서 그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단기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채 매입이라는 부분이 연준에서 얘기하기로는 단기적인 유동성 시장에 있어서 문제를 좀 방어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경기 전반으로 봤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읽을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도 미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6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역시도 패드워치를 바라봤을 때 두 차례 인하라는 부분은 동일하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기존에는 6월과 10월에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4월과 9월로 시기가 조금은 당겨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까지 해서 저는 상당히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읽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연준의 점도표였었죠. 점도표를 보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어떻게 내리고 싶은지 그런 걸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점도표 상에서 의견 차이가 좀 많이 또 나타났던 것 같아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점도표는 사실 완화적으로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점도표상으로는 지난 9월에 발표됐던 것과 동일하게 내년과 후년, 26년, 27년에 각각 한 차례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은 자칫하면 매파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멘트들을 바라봤을 때 점도표라는 부분에 이견들은 나타나고 인하 횟수는 제한적이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열어놓을 수 있을 만한 FOMC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딥하게 볼까 하는데 의장의 발언 속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도 있었을까요?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는 완화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끈적끈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해석 그리고 전망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라는 멘트들을 뉘앙스들을 좀 풍기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더 큰 관세 부과가 없으면 상품 인플레는 1분기에 고점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관세로 인해서 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당연히 직접적으로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인플레 걱정이 장기로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끝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중립금리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중립금리 범위에
상단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립금리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몇 %다라고 찍을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상단에 있다면은 앞으로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하의 룸이 남아 있다라고도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이 마이너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인플레는 단기적인데 일자리는 생각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고용시장의 우려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난 것 같고, 비슷한 맥락의 문구들이 성명문에서도 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번 FOMC를 바라봤을 때 강한 매파적인 인하를 예상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의 인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읽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산타 랠리냐 아니면 뭐 사탄 랠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산타 랠리의 초석들이 조금씩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AI 버블의 향방입니다. 지난 10월쯤이었던가요? 그때 버블 트라이앵글이라는 걸 소개해 주셨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뭐 흥미롭다 그런가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AI 버블, FOMC 회의 결과가 그래도 뭐 잘 끝났는데 앞으로 이 AI 버블론의 향방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희는 여전히 AI와 관련해서는 버블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가 버블이다 혹은 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이렇게 이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사회적으로 경제 전반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투입해야 할 자본, 투입하고 있는 자본이 너무나 막대한 규모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생산성 재고를 가져오느냐 내지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당연히 이걸 우리가 실제로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해봐야 그런 판단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리다시피 제 생각에는 이 AI 버블이라는 부분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IT 서비스 업종들, 컨설팅 업체들 이런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꾸준히 좀 얘기를 드려오는 거거든요. 네. 버블 트라이앵글과 관련해서는 일단 가장 아래쪽에 유동성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 전반을 바라봤을 때 벤치마크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로만 바라봤을 때는 시장이 생각했을 때 AI 쪽보다는 약간의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앞에서도 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버노바라든지 이런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성장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AI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연간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잉여 현금 흐름을 많은 이 기업에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3분기 기준으로 뭐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꼽히고 있는데 거품이 아직 멀었다는 증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산업이 개화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 너무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돈을 버는 업체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선정을 해서 트레이딩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레벨들이 버블이냐라고 했을 때 당장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제로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은 해야 됩니다. 다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
생각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잉여현금 흐름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대비해서 잉여현금 흐름이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더불어서 이제 이 잉여현금 흐름이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잉여현금 흐름을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재원 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잉여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약간은 두 가지 포인트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이 어떤 시점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쓰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잉여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투자의 재원으로도 일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느 쪽으로 좀 들어가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HBM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들 종목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CXMT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HBM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단행을 할 예정이고 지역별로 바라봤을 때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물론 미국 투자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는 이제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심지어 그 투자 규모가 물론 아직 명확하진 않고 너무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뭐 100조 단위의 투자 규모를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들은 조정이 될 여지가 있고 기간상으로도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규모 자체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규모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잉여현금 흐름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도 충당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를 대표적으로 좀 타겟팅해서 금산분리 완화까지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웨인 컴백입니다. 댓글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해줄게, 돌아와줘. 요즘 들어선 그래도 좀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FOMC라는 초대형 이벤트도 끝이 났고 연말까지 투자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였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잘 마무리됐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원래 계절적으로도 12월 중순 이후부터가 산타랠리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이라든지 지수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미국 증시에서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이 다우라든지 아니면 뭐 나스닥, S&P 500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에 집중되어 있던 시장에서 조금은 시장이 넓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지역별로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미국보다는 비미국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사실 기존의 배경으로도 미국 시장이 비싸고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환경 하에서 트리거로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단에서 보면은 어제 이제 GE-버노바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론이라든지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올라주는 그렇죠. 모습을 보였고 그 배경에는 실적에 대한 낙관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대형주 그리고 뭐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는 지난 사상 최고치를 트라이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해보게 하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말 연초까지 이 기분 좋은 훈풍이 계속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도움헬스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